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북구청에서 4차 산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2일 나눔 실천 자선 걷기 대회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23일 상설 고용 안정 운영위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4일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19일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불참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연구 개발 인력 3천여 명을 인적 분할해 GM코리아 테크니컬 센터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세금 8,100억 원을 투입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이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회사의 법인 분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 왔는데요. 한국GM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정부나 관련 기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며 이 같은 금속노조 노동자로서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일자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노사민정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산업과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동열 울산대 교수와 김초롱 인천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지부 4차 산업연구대책위 윤선희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내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마쳤습니다. 지난 19일 지부장실에서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단과 지부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불법 파견, 촉탁직 사용 사유 제한 문제 등 현안들과 31년차 하반기 지부 주요 사업에 대해 공유하면서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성낙진 의장을 비롯한 공현희 의장단은 지부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현안과 지부의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현장위원들과 소통하며 조직해서 좀 더 힘찬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울산시청에서 고 김원창 지회장 사망 애도와 노조 말살, 자회사 강요한 울산항만공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고 김원창 지회장은 일방적 자회사 추진 중단과 직접 고용 요구 릴레이 농성에 참여하고자 지난 18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한 후 19일 울산으로 오는 기차에서 쓰러져 20일 오전 4시경에 운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비정규직 투쟁에 한몸을 바친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울산항만공사의 노조 말살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박도영 부지부장과 사회연대실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노사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주최하는 제7회 나눔 실천 자선 걷기 대회에 사회공헌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전액 위기가정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도영 부지부장은 지역 내 후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눔 실천 자선 걷기 대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자선 행사로 오는 27일 토요일 태화강 심리대밭 산책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본관 2층에서 상설 고용안정운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권병석 사무국장, 홍영구 정책실장을 비롯한 지부 상집 등이 참석했으며 사측은 노사협력실장과 생산운영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설 고용안정운영위는 18년 단체교섭 후속 조치로 3회차 진행됐으며 물량이동, 투입 비율 등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을 논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주 코롱호텔에서 노사 중대재해 TFT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지부 노동안전실과 각 사업부 노안 분과장, 사측 안전환경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각 대표의 인사말로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지부 정태경 노안실장은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하며 현장 내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사고 발생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울산대 박현철 교수의 국내 산업과 안전 현황, 선진 안전관리 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중대재해 현황 및 위험 요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노사 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4일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옥유 금속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노조 파괴 행위와 하청에 대한 노사 개입을 차단시켜야 한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 투쟁에 금속노조가 앞장서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현대차 지부를 비롯한 금속노조 확대 간부와 토쟁 사업장 노동자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하고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에서는 기술 월급제 조합원들의 특근 근무 기준 시간 및 근무 시간대별 할증률에 따른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무 형태 변경에 따라 개인별 급여 계산 방식도 변경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기술 월급제 조합원들은 특근 시 적용되는 근무 시간대별 할증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먼저 특근 일찍 근무일 경우는 어떨까요? 6시 45분부터 6시 50분까지 5분간, 즉 0.08시간은 300%가 할증되고 6시 50분부터 15시 30분까지는 8시간 근무에 15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평일 일찍일 경우 총 8.12시간이 적용되는 반면 특근 일찍인 경우는 총 12.24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근 이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근 이직 근무 시 15시 30분부터 22시까지는 5.83시간에 150%가 할증됩니다. 22시부터 24시 10분까지는 2.17시간에 200%, 24시 10분부터 24시 30분까지는 20분, 즉 0.33시간에 3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일 이직의 경우 총 9.75시간이 적용되는 데 반해 특근 이직인 경우 총 14.24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특근의 경우 근무 유형에 따라 특근 개선 지원금이 적용되는데요. 일직의 경우 68,000원, 이직의 경우 82,000원을 합산하면 됩니다. 특근 근무 유형과 횟수, 시간 등을 잘 기록해서 시간대별 할증률의 유의에 계산해 본다면 얼마의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스스로의 급여를 역산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다음 주 수요일인 31일 문화회관에서 제135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가동 요인 최소화 대책위 경과,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 조합원 총회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보고되며 지부 규정규칙 개정권 등이 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부는 이번 135차 임시대대를 통해 31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19년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